정부 관리와 말을 덜 듣는 거 이런 것만 제가 다 그건 해주세요. 진짜 저거 이게 2년 전적으로 김현미 장관을 한다고 하는데 지들끼리 이상한 데서 지금 플러스 사태가 지금 잠깐만 끼고는 엉뚱하게 그럴 것 같은데. 안녕하십니까.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 그리고 민주당 이인영 신임 원내대표 대화 밀담이죠. 뒷담화입니다. 어떻게 들으셨습니까? 이 대화가 녹음된 것이 이제 10일이죠. 10일 날 문재인 대통령의 그 취임 2주년을 맞은 그날 국회에서 을지로위원회 민생현안회의라는 것이 열렸습니다. 당정청이 같이 참석하는 을지로위원회라는 것이 을의 권리를 지키는 그런 위원회입니다. 그런 위원회에서 두 사람이 그 여권 핵심부의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면서 마치 이 공무원에 대해서 갑질을 하는 듯한 그런 뉘앙스를 저는 받았습니다. 그러니까 정부 관료가 말을 덜 듣는 것 이런 건 제가 다 해야 되겠다.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. 그 이인영 원내대표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청와대 김수현 정책실장이 그걸 해주세요. 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. 어떻게 하겠다는 걸까요? 공무원을 군기를 잡는 일을 민주당 원내대표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지. 어쨌든 이것 말고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. 이 두 사람의 뒷담화가 공개되고 나서 뭐 후폭풍도 있는데요. 일단은 그 정권 핵심부에서 공직사회에 어떤 뭐 복지부동이 만연하다. 그러니까는 좀 한번 손을 봐야 되겠다. 뭐 이런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. 그리고 특히 뭐 김현미 장관 이야기가 나는데 김현미 장관은 국토교통부 장관이죠.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저번에 그 교체 대상이었습니다. 김현미 장관이 교체 대상이었는데 후임자가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낙마를 하면서 한 달 동안 김현미 장관이 일손을 놓았다가 후임자가 낙마를 해서 다시 복귀를 했는데 그 한 달 사이에 공무원들이 복지부동을 하고 일을 제대로 안 해서 지금 벌써 파업 사태가 일어났다. 그런 지적을 한 것이죠. 그러니까 이런 것을 지금 김현미 장관 국토교통부를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이 어떤 불만을 토로를 한 겁니다. 불만을 토로를 했는데 그러니까 청와대면 의사결정의 컨트롤타워죠. 컨트롤타워로서 그 근본적인 책임은 청와대 의사결정의 컨트롤타워인 청와대에 있고 또 정책실장은 이런 뭐 경제 문제를 다 다루고 버스 파업 사태도 다 다뤄야 되기 때문에 정책실장의 책임이 큽니다. 그리고 또 집권 여당의 지도부라면은 뭐 정부와도 서로 조율을 하고 서로 의사소통을 해서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이죠. 그런 두 사람이 일선 공무원들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서 정말 이거 뭐 그렇게 직접적인 표현을 안 했지만 손을 좀 봐야 되겠다.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던 거고요. 그리고 또 만약에 공무원들이 그렇게 복지부동을 하면은 해당 부처 장관이나 차관이 좀 통제를 하고 일을 시키고 독려를 하는 것이지 왜 청와대와 또 여당의 원내대표가 이렇게 나서서 하겠다는 것인지 이야기가 어렵습니다. 그리고 또 지금 두 사람의 그런 인식 그리고 속마음이 다만 두 사람의 그 문제일까, 두 사람만이 교감하는 부분일까, 두 사람의 대화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뭐 지금 여권 지도부 정권의 핵심부에서 다 같이 그런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니까 이 공무원의 복지부동 이것은 주로 정권 말에 나타나죠. 정권 말기에 나타납니다. 이 정권이 교체될 시점이 되면은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하고 뭐 바짝 엎드려 있다. 그리고 심지어는 복지 안동해서 엎드려서 눈만 이렇게 굴린다. 뭐 그런 얘기까지를 하는데 지금은 정권이 출범한 지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2년이 되는데 2년 만에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일어나고 있다. 이것은 곧 레임덕을 이야기하는 것이죠. 그 권력 말기 누수 현상이 레임덕인데 이 레임덕이 불과 2년 만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청와대 정책실장과 여당의 원내대표가
인정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도 나왔습니다. 실제로 김시원 실장이 뭐 임기가 지금 2주년인데 대통령 취임 2주년인데 4주년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뭐 탄식을 할 정도로 레임덕이 조기에 오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해버린 그런 꼴이 됐죠. 실제로 공직 사회가 과거 정권 때보다 이런 시점에 이 어떤 복지부동 상태에 빠진 것, 이것은 제가 아는 주변의 공무원들을 보거나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좀 너무 이렇게 복지부동에 들어갔다는 것이 사실입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최근에 지시하지도 않았다, 관여하지도 않았다 하는 이제 적폐청산 있지 않습니까? 이 적폐청산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바짝 엎드려 버렸습니다.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각 행정부처, 공무원들이는 행정부처에 청와대에서 공문을 내려서 적폐청산 태스크포스를 만들어라 이렇게 지시를 했죠.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런 게 만들어서 과거에 공무원들이 했던 공무원 본인이 그 전 정부에 했던 또는 선배 공무원이 했던 일들이 다 파헤쳐졌죠. 그러니까 공무원 사회를 밑바탕부터 막 덜쑤셨습니다. 그래서 많은 공무원들이 뭐 참고인 자격이든 피의자 자격이든 검찰에 불려가기도 했고 실제로 구속이 되기도 했습니다. 그러니까 단순히 뭐 정책 위반자 같으면은 뭐 정책이 잘못됐으면 책임을 져야죠. 그런데 정책 위반자가 아니고 단순히 지휘계통에 있어서 상사, 상관의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그것이 나중에는 적폐가 됐다. 그래서 적폐로 규정이 됐다. 그래서 뭐 적폐청산이 돼버리는, 적폐청산 대상자가 돼버리는 그런 경우가 공무원 사회에서 좀 있었죠. 그래서 뭐 전과자가 되거나 졸제 전과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사법 처리를 받지 않았더라도 조직 안에서 인사를 할 때 불이익을 당하는 그런 경우가 사실 좀 허다했습니다. 가령 작년 6월에 교육부가 박근혜 정부 시절에 추진했던 역사교과서 국정화, 이 국정화를 추진했던 과정을 자체 조사를 했습니다. 자체 조사를 해서 17명에 대해서 직권남용 뭐 이런 혐의를 걸어서 검찰에 수사를 의뢰를 했죠. 근데 17명 중에는 물론 뭐 청와대의 비서실장이나 아니면은 이 교육문화수석이나 정무수석 또 이런 또 교육부의 고위 간부 이렇게도 있었지만은 실제로 지시를 수행한 그냥 지시를 수행했을 뿐인 실무자급 공무원도 들어가 있었습니다. 수사 대상에 의뢰한 대상에. 그리고 심지어 그 국정화 교과서를 홍보한 홍보 대행업체 관계자들 들어가 있었죠. 그리고 교육부 산하기관, 교육부는 산하기관에서 국정화,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실무적으로 추진했던 준공무원들이죠. 이 사람들에 대해서도 징계를 요구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. 이것이 교육부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고 다른 부처에서도 뭐 유사한 일들이 많이 벌어졌던 걸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. 뭐 실제로 저도 그런 이야기를 좀 들었습니다. 자, 그렇게 되니까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이 커졌죠.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이 커지니까는 문재인 대통령이 사태 심각성을 깨닫고 국무회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. 정부 방침을 따랐을 뿐인 중하위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.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렇지만 공무원 사회의 불안감은 가시지가 않죠. 지금 그러니까 공무원들이 지금 정상적인 업무를 보다가도 정권이 바뀌면은 본인들이 적폐가 되어버릴 수가 있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풍조가 지금 만연해 있죠. 그리고 심지어 최근에 그런 말도 나왔지 않습니까? 뭐 지금은 공무원들이 위에서 윗선에서 지시를 하면은 다 녹음을 한다. 나중에 뭐 지시에 따라서 했다. 뭐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녹음을 다 하고 있다. 그리고 만약에 요새 뭐 SNS로도 뭐 업무 지시 같은 거 많이 합니다. SNS로 업무 지시를 하면은 그것을 다 저장을 해놓고 화면으로 캡처를 해서 보관을 하고 있다. 그러니까 서로 불신하는 거죠. 불신하는 그런 상황이고, 심지어 얼마 전에 기재부에서 기재부 내부 고발자가 있었죠. 신재민 전 사무관. 신재민 전 사무관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. 직장 상사가
이렇게 이야기하더라. 정권이 바뀌면은 어떤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이슈가 돼서 당신에게 불이익에 갈 수가 있으니까 비망록을 작성해두라.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공무원 사회 분위기가 그런 거죠. 서로 일 적극적으로 안 하고 이거 내가 지금 이 일을 문재인 정부의 국정 방향이라고 해서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나중에 정권이 바뀌어서 이게 문제가 되고 이게 적폐로 몰리면은 나까지도 적폐가 되니까 일을 안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것을 원인을 놓고 보면은 일단 이른바 적폐청산, 적폐청산이 옳은 방향도 있지만은 청산을 위한 청산, 또 구시대 청산, 보수정권 청산 이런 식으로 흘러가면서 공무원들,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 일했던 공무원들을 타깃으로 삼았기 때문에 지금 집권 세력 입장에서 보면은 이것은 부작용이라고도 볼 수 있죠. 적폐청산의 부작용이고 또는 자업자득이다. 이렇게도 심하게는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. 공무원 사회를 그렇게 덜수서 놨으니까는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고 일을 하지 않으려고 하고 나중에 보신주에 빠지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. 정권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만은 공무원들이 일을 하지 않으면 가장 큰 낭패를 당하는 쪽은 국민들이죠. 국민 생활에 큰 불편을 끼치게 됩니다. 그리고 이 공무원들이 이렇게 일찌감치 정부 출범 이후에 사실상 정부 출범 직후부터 TF가 만들어졌을 때 그때부터 이렇게 복지부동하는 것은 결국은 정권, 그러니까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정권의 큰 부담으로 돌아가는 부메랑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놓고 청와대와 여당의 핵심 지도부가 수근수근하는 그리고 험담하는 그런 영상이 그런 대화가 방송사가 설치한 카메라에 잡힌 일이었습니다. 송국근의 혼술이었습니다.